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잘 못 보내셨나봐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 수업이고요. 자, 이제 한 과목별로 뭐 한 번, 두 번씩 쭉 수업들 들어보셨을 건데 어떻게 과목별로 재밌죠? 막 흥미진진하고 그러죠? 자, 이 중에서 우리 공법이 제일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만의 생각인 것 같고요. 자, 우리 어저께는 저 수능 시험도 봤습니다. 어저께 수능 시험 봤고, 자, 우리도 하여튼 내년도 이맘때쯤에 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하고요. 자, 그리고 매주 공법은 저 일일학습 문제가 있어요. 자, 저번 주에 우리 배웠던 내용들 다시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 문제 쭉 나갈 거고요. 근데 또 받아보시니까 또 혹했죠. 자, 이게 주관식으로 갑니다. 주관식.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저 일일학습 있는데 자, OX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관식으로 합니다. 이유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부동산 공법은 제일 중요한 게 법률 용어라고 그랬죠. 이 생소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용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써보는 거예요. 자꾸 읽고 보고 써보는 거. 그래서 막상 그 써보려고 그러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소한 말들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거 가장 좋은 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일단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갖고요. 저번 주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는 게 이제 머리에 기름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머리에 기름칠하고 다시 본 수업 들어갈 수 있게끔 복습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답 맞춰드립니다. 그럼 저번 주에 부동산 공법 하면은 자,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토지나 건물, 그 중에서도 본질적으로는 토지. 이 토지에 대해서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전국의 토지가 너무 넓어요. 토지가 넓으니까 자, 일단의 지역을 놓고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계획에 의거해서 각종의 규제합니다. 그럼 우리 공법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자, 또 국민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자, 다 누가 돼요? 행정청이라고 그러죠. 국가와 지자체. 예, 행정청을 모르고는 절대 우리 공법을 공부할 수 없어요. 자, 국민들은 그냥 규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되죠. 그래서 공법에서는 주어가 되는 것이 항상 행정청이 되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행정청 우리가 거의 1시간 정도 봤는데 자, 오늘도 1번 문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행정청. 자, 행정기관 뭐 다 똑같아요. 행정청에 위계질서 써놨는데 자, 우리 공법에서 국가 하면은 중앙행정기관회장 다 같은 말이에요.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럼 공법에서 중앙행정부서 하면 어디가 돼요? 국토교통부가 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고요. 줄여가지고는 뭐라고 불러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국토부 장관. 그럼 국토부 장관이 곧 이꼴 국가입니다. 그리고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 똑같은 표현이 되죠.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청이 있고요. 먼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넓은 지역, 광역지자체가 있죠. 자, 광역지자체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자치시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죠.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각각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그냥 광역지자체다. 그 정도 들어두시면 되고요. 뭐 가로 묶어갖고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특별시하고 광역시도. 자, 이 광역지자체는 줄여가지고 뭐라고 쓰면 돼요? 저 뒤에 말 따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가 되죠. 시도.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시도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광역지자체 장은 누가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줄여가지고 시도지사. 그래서 광역 그 밑에 들어갈 말이 시도지사가 되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이제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를 둡니다. 자, 특별시 안에 두는 기초지자체는 뭐밖에 없어요? 자치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이런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만 있고요. 그 다음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어요. 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런 자치구가 있는데 광역시 안에는 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군, 뭐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하고 군 두 개 기초지자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 경기도 같은 도 안에는 군도 있고 시도 있죠.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성남시 뭐 이런 식으로 시하고 군 두 개 기초지자체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자치구와 군과 시, 자 요거를 줄여가지고 시, 군, 구라고 쓰고요. 저 기초지자체장 구청장, 군수, 시장 줄여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밑에 가로에 들어갈 말이 시군, 구청장이 됩니다. 시군, 구청장. 그래서 그게 그대로 우리가 행정청의 위계질서라고 그래요. 모든 공법은 요 위계질서에 따라서 딱딱 규정이 되니까 하여튼 무조건 요 위계질서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가 돼요? 국토부 장관, 가장 상급 행정청, 다음이 시도지사, 다음이 시장, 군수. 위계질서에 따라서 계획 수립해갖고 승인받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치권이라는 개념 하나 더 배웠죠. 자, 국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자체한테 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 다스려 나간다고 그러죠. 자치할 수 있는 행정권이 있어요. 자치권. 그럼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누가 돼요? 중간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 자, 이 자들이 자치권자라고 그래요. 자치권. 그런데 자치권 개념에서 하나 더 들어가죠. 자, 도 안에 있는 시, 기초시를 우리가 다시 두 개로 또 구분해요.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대도시, 인구 50만 미만이면 일반시. 그래서 대도시의 시장, 그 대도시장한테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은 누가 돼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이 자치권을 이꼴 결정권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이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자, 이거를 통칭해갖고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고요. 저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을 배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공법이라는 과목에서는 구체적으로 6개 개별 법을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저번 주부터 공부하는 법률. 자, 그 법률 이름이 뭘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첫 번째 국토법, 요거부터 공부하죠. 자, 국토법은 말 그대로 국토의 선계획, 후계발 체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는 국토에 대한 계획, 자, 토지에 대한 계획 딱 두 개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부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자, 이번 문제는 광역도시계획 의의 물어봤죠.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에 앞으로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오늘 2번 문제. 자, 광역도시계획은 가로 뭐의 장기 발전 방향? 광역계획권. 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광역시의 발전 방향 제시 뭐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고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든 광역계획권이든 자, 앞에 다 광역자가 붙어요. 자, 우리 국토법에서 광역하면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자,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이니까 자,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계획권으로 묶어주는 거죠. 묶어준다. 그러면 자,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를 묶어줬다. 저희 뭐가 돼요? 광역계획권. 또 시나 군을 묶어줬다. 이것도 뭐가 돼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의 기능을 뭐 해보자. 분담. 기능을 잘 분담해서 개발시켜보자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얘는 수립이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립이 되는 계획이다. 그러면 안 되죠. 광역도시계획은 뭐가 딱 지정돼야 돼요.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만 수립하는 특수한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한 계획이 또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 이것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자, 도시군. 자, 우리 국토법에서 이 도시군이라는 말이 한 1000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속 나오는데 자, 도시군 하면은 자, 관할구역 뭐를 얘기해요? 일단 도시, 특별시, 광역시, 시. 저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시는 줄여가지고 도시. 근데 군은 저 시골이니까 도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군. 그래서 항상 우리 국토법에서 도시군 하면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광시군.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여기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자, 이 두 개도 더 들어가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큰 논점이 아니라고 그랬죠. 생략해도 무방해요. 괜히 그냥 길어지기만 하니까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 기본자가 붙는 것도 다 발전 방향지시요. 저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뭐 지역의 특성 이런 거 고려해서 자, 생활권 설정에서 토지 이렇게 이용 개발시켜 나갑시다. 그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다 장기 발전 방향. 자, 이거를 우리 법에서는 묶어가지고 정책이라고 그래요. 토지에 대한 각종 정책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이 두 개 계획은 수립이 됐다라고 해서 직접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계획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비구속적. 자, 우리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고요. 우리한테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계획은 뭐 출제 비중이 극히 떨어진다 그래요.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계획이 세 번째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일단 자,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자, 기본자와 관리자 빼버리면은 다 무슨 계획만 남아요? 도시군 계획. 그래서 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냥 묶어가지고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하면 요 두 개. 그래서 오늘 3번 문제. 3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은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로 묶어갖고 생략합니다. 그리고 시 또는 군. 자, 앞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뭐가 돼요? 특, 광, 시, 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자, 첫 번째 가로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개로 구분합니다. 즉, 이 두 개 계획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얘도 의의 한번 풀어봐요. 도시군이니까 자, 역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특광시군을 얘는 이름대로 뭐하는 계획이다? 관리. 자, 관리한다는 것을 풀어가지고 자,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 자, 정비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비. 재개발이라고 그랬죠? 다시 개발, 정비. 그래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해 나가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개발, 정비, 보전 요거를 묶어가지고 두 글자로 집행. 자, 구체적으로 토지를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한 집행 계획이고요. 자, 그럼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이 되면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해요. 즉, 직접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도시군 관리 계획 얘가 핵심이 되는 계획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매년 한 문제도 아니에요. 거의 두 문제씩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집행을 하는데 자, 각종 토지에 대한 정책이 많아요. 정책이 많으니까 일단 토지에 대한 정책을 6가지 내용으로 결정해요. 결정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 결정하는 내용, 자, 요게 첫 번째 또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논점이 되죠. 그럼 결정하는 내용 첫 번째는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용도 구역입니다. 근데 용도 구역은 이 각각 독자적이라서 이름으로 쭉 나열을 해줘요.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주정 구역과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 좀 이따 교재 보고 확인하고요. 자, 1번하고 2번은 봐요.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다 똑같은 말. 용도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용도라는 말. 용도라는 말의 의미도 저번 주에 배웠죠. 자, 용도가 뭐예요? 쓰임새. 자, 쓰임새를 각각 결정해 주는데 자, 뭐의 쓰임새를 결정해 줘요? 토지. 그래서 이 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쓸지 쓰임새를 결정하는 작업을 지역지구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그러죠. 자, 이 땅은 개발할 땅, 이 땅은 농사 지을 땅, 이 땅은 보존할 땅.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얘는 2번에 따로 썼어요. 따로 썼다는 것은 지역 지구하고 관계없다고 얘기죠. 관계없이 독자적인 토지의 쓰임새를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지정해서 이 용도를 딱 결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죠. 자, 이제 내 땅이라도 내 맘대로 못 써요. 행정청이 정해준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합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한다 그래서 그거를 네 글자로 행위 제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뭐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등등. 자, 이런 시설들을 다 묶어가지고 기반시설. 그럼 관할구역에 도로 같은 기반시설 아무데나 막 설치하고 만들겠죠. 그래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할지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구체적인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부터 해요. 자,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름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자, 기반시설인데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 자,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 결정되면은 도시군계획시설. 그럼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공사하는 것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 줄여가지고 시설사업. 이 시설사업을 진행해서 관할구역의 각종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자, 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쉽게 얘기 안 보여. 신도시개발이죠. 관할구역의 신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또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구도시 재개발하는 사업. 그래서 자,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그냥 못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돼야 구체적으로 집행하고요. 그럼 이 내용에서 또 사업이 세 개가 나옵니다. 자, 시설사업이 있고 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 각각의 사업인데 자, 요 세 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부를 필요가 있으니까 자, 요 세 개는 또 묶어가지고 법에서 무슨 사업이라고 할까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사업. 즉 도시군 관리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도시군계획 사업. 그래서 얘가 우리 국토의 계획적 개발 체계요. 첫 번째 이 계획으로 정해놓고 계획에 의거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쭉 용어 보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또 도시군 계획사업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죠.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이 다른 용어들 이거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공법 공부하는 데는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슷비슷한데 좀 다른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변별력이라고 그러죠. 이 변별력은 절대 한 방에 생기고 그럴 수가 없어요.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말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힘드니까요. 요거는 1, 2월 달에 와서 물어보고요. 오늘은 간단한 것만 몇 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생소한 용어들을 반드시 익혀야 돼요. 그래야 뭐 들어가서 내용도 보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다가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자, 우리 국토법에서 지구자 붙었어요. 자, 지구자 붙으면 다 의미는 일부. 그래서 관할구역에 전부에다가 수립하는 거 아니죠.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전부에다가 수립했다.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요?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 그런데 서울특별시 일부밖에 안 되는 요 학원 있는 동네 서초동. 자, 여기다가만 계획 수립했어요. 이때는 따로 뭐라고 불러요? 서초동
지구 단위 계획 이런 식으로 관할 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그 일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자, 이거 작년에 신설된 용도 구역입니다.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우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다 수립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까지. 그러면 일단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자, 얘도 뭐에 하나냐? 용도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용도 구역의 하나다라고 하는데, 자, 용도 구역 여기다 묶어갖고 쓴 거 아니고요. 밑에다가 따로 빼줬어요. 이유는 종래 용도 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하고는 성격이 완전 반대라고 그랬죠. 자, 종래, 자, 용도 구역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거.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뭐요? 제한 못하게 하려고 지정을 해요. 그래서 종래 용도 구역은 다 개발 못하게 하는 건데, 거꾸로 얘는 개발을 하려고 지정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일조한 지역을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용도구역. 그러면 이름대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자, 입지 규제를 뭐 해준다? 최소. 다 풀어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입지 규제라는 말이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자, 입지라는 말이 뭐야? 입지. 입지는 건물 짓는 것을 입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지 규제는 다른 말로 무슨 규제다? 건축 규제. 자, 이 건축에 대한 규제. 우리 층수 제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풀어가지고 100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막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원래 서울 같은 데는 저 군사비행장 때문에 100층짜리 건물 못 짓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충수 제한 이런 거 다 풀어가지고 100층짜리 건물도 지으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좀 개발해보자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딱 어디 떠올리면 돼요? 잠실이죠. 제2 롯데월드 그런 거 짓기 위해서 건축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 하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6개입니다. 이 6가지로 모든 토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행. 그래서 이 결정하는 내용이 6개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물어보기 좋다고 그랬죠. 자, 이 중에서 4개 놓고 이상한 거 하나 딱 껴주면은 바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의 2년에 한 번씩 출제해요. 작년에 물어봤죠. 올해는 안 물어봤어요. 내년도에 또 물어볼 차례니까 일단 요 앞글자 그대로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 기, 도, 지, 입. 용, 기, 도, 지, 입. 일단 6개부터 딱 정리하고요. 이 6개가 그대로 우리 국토법의 목차입니다. 지금은 제목만 쭉 써놓은 거죠. 우리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좀 이따 우리 배울 거예요. 오늘 21개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21개인데 어떤 용도지역이 있고 이거 지정되면 무슨 제한하는지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공부할 거고요. 자, 용도지구는 또 10개가 있다고 그래요. 10개. 자, 어떤 용도지구가 있고 지정되면 무슨 제한하는지 또 하나씩 쭉 배우고요. 그럼 그 다음에 배우는 거는 뭐겠어요? 용도구역. 근데 용도구역은 천만다행히 딱 5개 있어요. 용도구역도 한 10개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막 안 나오고 그러세요. 사람이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데 천만다행히 얘는 5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사업. 하여튼 이 순서로 우리 국토법을 그대로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하는 내용이 그대로 우리 국토법의 목차 딱 체계가 되는 거니까 용용, 기도, 지입 일단 6가지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로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일부. 그 일부의 또남. 일부에 대하여 자,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요. 앞에 일부에다가 수립한대요. 이때는 따로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써보는 거하고 달라요. 써봐야 확실하게 자기게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X.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맨 뒤에 지구 단위 계획도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어디다 수립할 때요? 일부에다 수립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요거만 딱 구분해서 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5번하고 6번은 이제 광역도시계획 물어봤어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그럼 뭐부터 지정해야 돼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명령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권한자,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상급행정청이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하급행정청이 됩니다. 즉 상하 위계질서로 찾아내면 되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자 요게 핵심 별표는 딱 요것만 치는 거죠.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지, 자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자 5번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물어봤죠.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 즉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요. 자 시도에 걸쳐갖고 크게 지정하는 거죠. 자 이때는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위에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도에 관할 구역에서 지정해요. 하나의 도에 지정하겠다. 이때는 도지사의 자치권,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 도에서는 도지사, 도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찾으면은 6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하급행정청으로 찾아내면 되죠. 그럼 6번에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해요.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일 때는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해요?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그 수립권자를 바로 찾으려고 그러면은 어렵죠. 그래서 지정권자부터 일단 먼저 찾아야 돼요. 자 같은 도에서는 누가 지정했어요?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시장, 군수, 도지사보다 하급행정청인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시도지사가 공동. 그러면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했어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수립은 국토부 장관, 하급행정청인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 하여튼 광역도시계획 물어보면은 5번이나 6번에서 답이 항상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 지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7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물어봤고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가 의의만 알면은 수립권자 그냥 찾아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장기발전 방향. 그러면 특별시의 장기발전 방향은 누가 제시해야 돼요? 저 특별시의 발전 방향은 당연히 특별시장이 제시해야죠. 특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강원도지사가 와서 수립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특별시는 특별시장. 그럼 광역시는 누가 하겠어요? 광역시장. 시면은 시장, 군이면 군수.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발전 방향이니까 다른 사람이 수립하는 거 아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절대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할 수가 없어요. 특광시장, 군수 요자들만 수립하고요. 자, 이 중에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자, 이 자들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승인 안 받습니다. 승인이 없어요. 왜 승인 안 받아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권이 있죠. 자, 특별시장이 특별시 이렇게 발전시켜 보겠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확정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 필요 없어요. 또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다. 확정.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일반 시장하고 군수 여자들만 자치권이 없으니까 수립했을 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8번. 8번은 일단 OX 뭐예요? X죠.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자, 앞부분이 틀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생략하고요.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고 이 앞부분이 틀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 안 받습니다. 확정.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에게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내용들, 자 저번 주 배울 때는 처음 들어볼 때는 아 이게 뭐다 했는데 다시 복습하면서 한번 들어보니까 또 괜찮죠.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하면서 이 생소했던 것들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니까 절대 성급하게 생각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오늘은 이제 요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356페이지 보세요. 입문서 356페이지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자, 얘가 별표 3개짜리 제일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토지계획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의한 바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두 개는 가로로 묶어갖고 이하에서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시 또는 군. 자, 요거 이제 앞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뭐가 돼요? 특광시 군. 특광시 군의 개발 정비 보전. 맞죠? 개발 정비 보전. 자,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자. 자, 요거를 두 글자로 집행. 집행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뭐 등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럼 거기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들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자, 이런 것들이 각종 토지에 대한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자, 정책을 자, 다음에 6가지예요. 이 6가지 내용으로 결정해 놓고 결정한 대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해 나가는 집행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결정하는 내용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자, 앞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용용, 기도, 지입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개발제한구역 개자에다가 동그라미. 도시자연보호구역 도.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 그래서 4개 구역 개도시수 이렇게 앞글자 읽는데요. 그 4개 구역을 묶어가지고 법에서는 용도구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용도구역 좀 써두시고요. 용도구역입니다. 저 용도구역 이렇게 쓰니까 이제 용용, 기도, 지입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밑에 법적 성격. 그럼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뭐하는 계획이다. 집행.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으로서 자, 행정청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즉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저번 주에 배웠던 2개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 자,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수립해서 승인받는다 그랬는데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성격이 다르죠.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도 구분해 갖고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 아니고 입안한다 그래요. 입안. 그리고 승인이 아니고 결정한다 그래요. 입안, 결정.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부터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이렇게 써있죠. 수립, 승인이 아니에요. 입안, 결정. 법률 용어부터 구분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6가지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만든다. 계획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한다 그래요. 입안.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은 먼저 입안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국어적으로 한번 풀어봐요. 이 계획안을 수립하는 거니까 입안하는 거나 수립하는 거나 국어적인 의미는 같은 거죠. 그런데 법률 용어가 됐을 때는 구분해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하는 게 아니고 뭐한다? 입안합니다. 이 6가지 계획안을 만든다. 입안하는데요. 그 역시 누가 입안할지 입안권자, 자, 권한자부터 찾아야 돼요. 항상 권한자 갖고 제일 잘 줘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입안할까요? 원칙적인 입안권자. 자, 의해서 도시군관리계획도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집행이죠. 그러면 특광시군 관할구역이니까 다른 사람 위반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저희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위반을 해요.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그대로 원칙적으로 위반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서울특별시의 용도지역 지정하고 싶어요. 용도지역 지정에 관해서 입안 누가 해야 돼요? 특별시장이 해야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입안 누가 해야 돼요? 광역시장이 해야죠. 그 다음에 옆에 뭐 성남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싶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입안 누가 해야 돼요? 성남시장이. 이런 식으로 자,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위반하니까 다른 사람 위반하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특광시장, 군수 얘들이 관할구역에 원칙적으로 위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위반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국토부 장관은 전 국토를 놓고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필요가 있으면 직접 위반할 수 있고요. 또 도지사는 도 관할 구역에서 도지사가 사업하는 것 그런 관련해서는 직접 위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필요가 있으면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다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달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조건 누구만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특광시장 군수만. 절대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수립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 특광시장 군수가 위반하는데 필요하면은 누구도 다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위반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 위반할 수 있는 사람들 싹 합쳐봐요. 자, 국토부 장관은 국가, 나머지 도지사나 특광시장 군수는 지자체. 자, 국가하고 지자체니까 우리 국가나 지자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행정청. 그래서 자, 결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구만 위반할 수 있다? 행정청. 행정청만 위반할 수 있는데요. 그 행정청 중에서도 원칙은 누구예요? 특광,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필요하면 위반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안일비자 써가지고 비행정청.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자. 자, 비행정청은 한마디로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 자,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저 주민이 뭐 안다고 위반을 해요. 그래서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절대 위반할 수 없고 대신 위반권자에게 뭐 할 수 있냐? 위반해 주세요.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법률 용어가 이제 제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제한이라는 말은 항상 누구한테 하는 거냐?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는 제한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앞글자 따면은 제비가 되죠. 자, 제한은 무조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비행정청.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이 제한이 총 3번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 하여튼 제한이라는 말은 무조건 누가 하는 거다?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절대 틀려요. 주민은 위반을 뭐만 할 수 있다? 제한.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 제한만 할 수 있는데 저희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이 6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딱 법에서 제한권 인정하는 게 딱 3개가 있어요. 일단 기반시설. 자, 앞글자 먼저 쓸게요. 자, 기반시설에 관해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공용주차장 같은 거 설치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제한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반시설 제한할 수 있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도 주민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용도지구 중에 하나인데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어요. 아직 용도지구 들어가서 안 배웠죠? 하여튼 좀 이따 용도지구 배울 건데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종류가 5개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요 하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3개. 자, 앞글자 그대로 읽으면 기, 지, 개. 그래서 제한하려면 일단 뭐부터 피는 거예요? 기지개. 그래서 기, 지, 개. 요 3개는 제한을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거 잘 물어봐요. 제한. 왜? 이 비행정청도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딱 요 3개인데 개자, 요거 앞글자 따갖고 딱 외워버리니까 뭐하고 바꿔줄까요? 요거하고. 그래서 주민은 개발 제한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틀리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은 절대 제한 못하고 개자는 뭐라고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 지, 개. 이 3개는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한을 했든 위반권자가 직접 위반하든 자, 위반권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계획안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역시 절차 뭐 알아야 되니까 항상 우리가 계획을 만들 때는 뭐부터 하는 거냐? 조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갖고 조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배운 계획도 항상 절차 첫 번째 시작은 조사부터 나오는 거죠. 기초조사 하고요. 또 악계각층의 의견 듣게 돼요. 의견 청취 거쳐가지고 이제 입안합니다. 자, 의견 청취하는 대사 먼저 지역 주민의 의견 들어야죠. 하여튼 지방자치사회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획을 만들 때 다 주민의 의견 듣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저번 주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자, 요거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 듣죠. 의견 청취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자, 우리 공청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토론회라고 그랬죠. 전문가들, 뭐 국회의원, 교수 나와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민은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손 들고 얘기하는 거죠. 손 딱 들었는데 사회자가 안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뻘쭘하죠. 뻘쭘하고 막상 또 시켜주면은 얼굴 또 빨개지면서 얘기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청회는 그냥 손 들고 얘기하는 간접적 의견 청취예요. 그래서 저 두 개는 수립이 돼도 우리한테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의견 청취, 공청회로 듣는데요. 이 도시공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 집행이 되면 직접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주민에게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든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직접적인 방법, 공고, 열람. 즉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하려는 사항을 2개 이상 일간신문 등에 싹 공고해서 열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항 입안합니다. 열람시켜주면은 이 열람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민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즉 서면을 제출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듣도록 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논점 나오는 거죠.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열람입니다. 열람시켜갖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의견 듣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도 다 챙겨 듣습니다. 지방의 의견도 듣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민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들은 거 아니죠?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데 또 대표기관인 지방의 의견까지 또 들어라. 이건 한마디로 중요한 거다.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까지 또 듣도록 해요. 그러면 도시공관리계획 내용 6개인데요. 이 중에서 중요성은 순서대로 가요.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가니까 저 중요한 거 딱 3개요.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두 번째 용도 구역, 세 번째는 기반 시설. 그래서 딱 요거 3개. 자, 요 사항에 관해서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때문에 지방 의견은 무조건 든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 의견 청취는 요 사항에 관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 이 사항을 입안할 때만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요. 자, 5번. 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입안할 때는 지방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의견 청취 사항 자체가 안 돼요. 지방의 의견 청취는 1, 2, 3 요것만.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거 지정하기 위해서 입안해요. 지방의 의견 들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에 관한 입안하려면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된다. OX. 옵니다. 왜 오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뭐다? 용도 구역이라고 그랬죠. 본질이 용도 구역인데 6번에다 따로 빼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 요 사항에 관해서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딱 2반이라고 그래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자, 입안권자는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행정청. 자, 행정청만 입안권자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칙은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로 묶어갖고 이하에서는 생략.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그 얘들 앞글자 그대로 따면은 누구라고 읽으면 돼요? 특광, 시장, 군수. 저 특광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의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원칙이자 의무입니다. 딴 사람이 입안하는 거 아니에요? 특광시장, 군수.
그런데 밑에 예외.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밑줄. 국토부 장관이 또 밑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도지사 밑줄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그럼 필요가 있으면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위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광사원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합쳐갖고 행정청. 그럼 바로 3번에 위반의 제한. 제한이라는 것은 항상 비행정청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 밑줄. 자,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 거기다가 비행정청 이렇게 써두시면 되고요. 자, 비행정청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밑줄 위반할 수 있는 자, 즉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은 제한만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제한할 수 있대요? 위반할 수 있는 자, 위반권자. 그러면 주민은 특광시장 군수에게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틀리죠? 특광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자, 국토부 장관 위반을 쌓이면 주민이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도지사가 위반을 쌓이면 도지사한테도 직접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딱 3개입니다.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기자에다 동그라미.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지자의 동그라미.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할 때 개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앞글 줬다면 기, 지, 개. 이 3개는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중간에 그 위반 결정 절차에서 가로 1번 위반 절차 보죠. 자, 위반 절차, 이 절차 자체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제목 정도 보면 돼요. 그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 하는 거예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조사 싹 하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주민과 지방의 의견 청취, 의견 듣습니다. 자, 그 중에 기획반, 그게 주민의 의견 청취죠.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그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위반권자를 얘기해요. 위반권자를 다시 써놓은 건데요. 자, 우리 좀 전에 위반권자 원칙, 특광시장, 군수,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자, 위반권자를 법에서 다시 써요. 항상 다시 쓸 때는 높은 사람부터 씁니다. 그러면 자, 위반권자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그 다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 그 다음이 시장, 군수. 그래서 위반권자를 다시 쓰면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주민의 의견 밑줄 주민 의견 들어야 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위반하려면 주민의 의견 다 듣도록 해요. 그리고 자, 의견 청취하는 방법 거기다 하나만 쓰세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열람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그럼 요게 지금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달라요. 그 위에 주민의 의견 청취는 위반하려면 다 들어라 그랬죠. 위반하려면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방의 의견은 무조건 들어라 그거 아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는 안 써 있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뭐겠어요? 지역, 지구, 구역, 시설. 자, 요거 딱 써두시면 돼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시설. 요 사항에 관해서만 지방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갖고 봐요. 자, 조사하고 의견 들어갖고 2반은 계획안을 만든 거죠. 자, 2반은 것을 이제 결정권자가 사인하고요. 결정한 것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합니다. 자, 여기서 또 법률 용어. 자, 행정청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시. 효과가 있는 것은 고시해서 알려주고요. 효과가 없는 걸 알려줄 때는 공고한다 그래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은 공고,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 결정 고시. 그리고 다시 결정한 내용을 지형 도면으로 고시. 이 지형 도면에 고시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하면 한마디로 행위 제한입니다. 이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이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위반한 내용을 일단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지형 도면 고시하면은 구체적인 효과 발생. 그럼 위반권자도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 더 많이 물어보는 것은 결정권자입니다. 이 결정권자 가지고 시험에서는 더 많이 물어봐요. 하여튼 도시군 관리계획 물어봤다 그러면 질문 한두 개는 결정권자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결정권은 이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자치권. 이 결정에서 직접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권한이니까 결정권은 이꼴 자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누구였어요? 자, 자치권자 하면은 시도지사 또 누구까지? 대도시의 시장. 저 시도지사와 대도시장 이 자들이 원칙적인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위반권자보다 상급 행정청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위계질서가 아니에요. 우리 저번 주에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았어요? 상급 행정청.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반권 따로, 결정권 따로 각각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반권자보다 상급 행정청이 무조건 결정한다가 아니고요. 각각 누가 결정하는지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먼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자유자들 위반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위반했어요. 누가 결정할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결정권 있다 없다?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결정권 있죠. 자, 시도지사 할 때 요 시자가 누구였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장은 위반했으면은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직접 결정. 그러면 자, 시장하고 군수 자, 여자들이 위반했어요. 시장 군수 위반권은 있는데 결정권은 있어요 없어요? 자, 시장 군수는 결정권 자치권이 없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위반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요.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을 해줍니다. 즉 도지사가 결정을 해줘야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는 위반은 할 수 있는데 결정은 못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신청?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 그런데 자, 여기서 시장이 인구 50만 이상인 시 대도시라고 그러죠. 대도시의 시장일 때는 결정권이 있어요.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합니다.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우리 예를 들어서요. 옆에 경기도, 자, 경기도에 자, 하남시가 있어요. 자, 이건 뭐 인구 20만 정도 되는 뭐 그냥 일반 시고요. 그 밑에 성남시가 또 있죠. 자, 성남시는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되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자, 하남시장이 하남시의 청사, 시청 청사가 너무 오래돼갖고 이거 새로 짓고 싶어요. 그러면 시청 청사 같은 것도 다 기반 시설에 안 합니다. 그럼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남시장이 위반했다. 결정을 하남시장이 할 수가 없죠. 자, 결정은 누구한테 신청해요?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 그럼 도지사가 청사 설치하세요. 결정을 해줘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마찬가지 성남시의 청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남시장이 청사 설치하기 위해서 위반했습니다. 결정 누가요? 자, 성남시장은 대도시장이죠.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합니다. 직접 결정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대도시장은 위반해서 결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집행도 자기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시장이라고 표현해도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훨씬 더 큰 거냐? 대도시의 시장. 이 대도시장이 훨씬 더 권한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도시마다 발생하는 문제는 뭐겠어요? 호화청사 짓는 거죠. 호화청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호화청사 지어갖고 문제가 된 시 첫 번째가
용인시입니다. 용인시가 막 청사를 특별시청보다 더 크게 져요. 그냥. 그래서 요 바가지로 먹고 있다가 바로 뒤따라서 성남시가 청사 더 크게 줬죠. 아주 전면 막 유리로 해가지고 3,000원인가 들여가지고 호화청사 줘갖고 아주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런데 드라마는 맨날 여기 와서 또 촬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청 앞동네 살아요. 앞동네 살아갖고 출근할 때마다 이거를 보는데 볼 때마다 아주 자랑스러움을 금치 못해요. 자랑스러워 죽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수원시청 청사. 서울특별시보다 더 클 거예요. 수원시청 청사가. 그런 식으로 호화청사 져가지고 문제가 돼요. 다 무슨 시에서? 대도시.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입안해서 모두요. 결정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남시 같은 일반시에서 호화청사 짓겠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알면 그런 문제도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도시장은 입안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 하나만 더 봐요. 도지사. 자 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입안했어요.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입안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도지사는 직접 결정합니다. 결정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입안권자 중에서 결정을 못하는 게 딱 요거예요. 시장하고 군수.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 결정하되 대도시의 시장일 때는 직접 결정합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고요. 자, 예외적인 결정권자들은 좀 쉬웠다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좀 쉬웠다 하겠습니다.